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갤리선의 발달과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갤리선은 주로 바다에서 이용하는 배를 얘기를 하는데 바람을 이용한 돛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노를 젓는 돛과 노를 동시에 이용하는 배를 갤리선이라고 그러고, 고대로부터 전쟁에 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갤리선의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580년경에 그 살라미스 해전, 그 아테네 해군이 그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대왕의 해군을 이긴 기원전 580년의 살라미스 해전 때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3단 갤리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 해군이 3단 갤리선을 만들어서 페르시아 해군의 1단 갤리선을 물리친 거. 그러니까 3단 갤리선이 나온 게 기원전 580년. 그다음에 이제 그 5단 갤리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단이라는 거는 갑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판의 수가 이제 높아지고 배가 빨리 노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 갤리선이 나온 게 기원전 320년경 알렉산더 대왕의 죽었을 그 무렵에 후계자 전쟁 디아도코이 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기원전 580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3단 갤리선이 등장을 하고 아테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원전 320년경에 그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 5단 갤리선이 등장을 하면서가 까지가 이제 거의 한 250년이 흐른 후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218년에 2차 포에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전부 다들 그 카르타코나 로마나 전부 다 5단 갤리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5단 갤리선이 이제 범용화돼서 널리 쓰인 게 까지가 또 이제 한 100년이 이제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5단 ገል리선을 썼는데, 문제는 이제 이 5단 갤리선을 쓰다가 보니까 쓰다가 1453년에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그 함락이 되죠. 그 오스만 제국의 그 메호메드 2세가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면서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한 의미는,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지금 터키의 이제 그 이스탄불 뭐 이쪽인데, 이쪽에가 그 유럽하고 아시아의 가장 중간 지점, 그러니까 중계 지점이 되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해서 그 당나라 때부터 해서 그 비단길 실크로드가 이쪽을 많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동양 중국이나 인도에서부터 오는 뭐 비단, 차 뭐 이런 것들이 이쪽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고, 유럽 쪽에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산물들이 이쪽을 통해서 동양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 길목에 이 그 콘스탄티노플이 있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을 이슬람, 무슬림이 오스만이 그 점령을 하면서 그 당시까지 이 루트를 주로 이용하던 유럽의 그 해상 국가들, 뭐 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제노바, 아말피, 뭐 밀라노, 이런 그 해상 국가들이 동방 무역 그 중간 지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무역 이게 이제 그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중간에 이슬람이 무슬림이 버티고 오스만 제국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 나라들이 생각한 게, 이쪽 루트를 통해서 중국하고 교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딴 데를 개발을 해보자 해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선두가 돼서 그 저쪽 그 동방, 중국하고 인도 쪽으로 딴 루트를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대서양을 이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이용을 해서 1453년에 이때 그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에 대서양 진출을 모색을 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492년에 그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 1515년에 그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이 그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과 페루의 잉카 제국을 뭐 이제 식민지로 만들고, 그러면서 대서양 항로가 뚫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오스만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지 거의 한 50년 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지중해와 흑해를 주로 이용했던 그 실크로드 그 무역 루트가 큰 바다 대서양을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바다인 지중해를 이용하던 이 그
주로 이용했던 거는 이제 갤리선이었는데 이 갤리선들이 쇠퇴를 하고 큰 바다로 나가게 되면은 범선 주로 이제 커다란 그 돛을 이용한 그 큰 배들로 대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갤리선은 보통 길이가 50m고 폭이 한 5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거운 대포를 탑재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갤리선이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쇠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때쯤 해서는 이제 그 베네치아가 이제 베니스인데 그 베네치아가 새로운 배를 개발을 해보자 해서 베네치안 갤리어스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갤리선에다가 범선의 기능을 합해서 상당히 대형 갤리선을 만든 게 베네치안 갤리어스가 되겠습니다. 이 배가 1571년 레판토 해전이 일어나죠. 1571년 레판토 해전은 기독교 연합이 이 그 100년 전 1453년에 그 오스만이 이제 그 기독교를 때려부신 거에 대한 복수를 완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는 스페인과 베네치아의 연합군과 플러스 교황청 이 기독교 연합이 그 오스만 해군을 완전히 대패를 시키는 기독교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71년에 레판토 해전에서 이 베네치안 갤리어스가 6척이나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큰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처음에 기선 제압용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만들이 이제 겁을 내는 거죠. 엄청나게 큰 배가 6척이나 나타나서 그 항공모함 같이 적을 이제 공포를 조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배가 이제 하도 커서 침몰도 안 되고 한 대도 침몰이 안 되고 멀쩡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특징은 베네치안 갤리어스의 특징은 대형 사각돛을 달고 대포를 상당히 많이 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물에다가 원형 포탑을 설치를 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포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배가 하도 크기 때문에 노자비들이 선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총이나 활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너무 큰 게 이제 단점도 있죠. 그래서 베네치안 갤리어스의 단점은 기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속도가 느리고 선회력, 그러니까 배가 이제 막 옆으로 돌고 좌로 돌고 우리도 선회력이 취약을 하고, 그다음에 노자비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물자 소비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보급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얼마 있다가 그 효용성이 떨어져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돼 있고,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1800년대 이제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면서 모터나 동력을 이용한 배들이 지금 현재는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석유를 떼면서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배들이 곧하구나 군함, 전함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